어제 밤까지 토론하시고 지금 연일 강행군이신 것 같아요. 후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예. 제가 살살하겠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후보가 너무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벌써 뭐 목도 많이 갔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비 후보 때부터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예.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원래 대선 후보들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컨디션 조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럴 때마다 우리 이준석 후보가 늘 그랬어요 저한테. 너는 복 받은 줄 알아라고. 네, 왜죠? 그러니까 자기는 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새벽 일정은 고사하고 아침 일정 잡기도 너무 힘들었다. 후보가 좀 난색을 표해서 잘 안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예. 자기는 이제 뭐 우리 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상임위 선대위원장이 쪼지 않아도 네. 후보가 자기가 먼저 새벽부터 갈아넣고 막 새벽부터 밤까지 막 일정 네, 많으니까. 어제도 보니까 목이 안 나와가지고 연설을 조금 덜 했어요. 1시간 할 거 40분 하고 나서는 예. 거의 뭐 아주 늦은 밤까지 부산 서면 일대를 돌면서 인사하더라고요. 네. 목이 안 나오니까 몸으로 때우겠다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는 저한테 젊은 패기로 최선을 다하겠다.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 복 받은 네. 줄 알아라 그러고 네. 있습니다. 후보가 열심히 하니 이제 복 받은 줄 알아라. 네. 19일 남았는데요. 다녀보시면 이 후보에 대한 반응이 좀 어떤가요? 조금 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보면 주요 언론들에서도 벌써부터 꽤 센 반응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예. 뭐 예컨대 뭐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더 뜰 수 있게 국민의힘 후보는 드랍해라 내지는 이준석 후보 밑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텐트를 쳐라. 뭐 예. 굉장히 센 그런 어떤 식의 얘기를 사설이나 하는 언론이- 칼럼들이 네. 언론에서 먼저 때려주고 있고요. 정치 고관여층 국민들 저희가 TK나 PK 다녀봐도 김문수 후보로는 절대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준석 후보의 대역전극을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고관여층 여론은 상당 부분 이동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정치에 관심이 적으신 저관여층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을 이렇게 좀 따라오시는 시차가 지금 있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끓고 있고 예. 결국 이제 저희가 김문수 후보와 이렇게 따라잡거나 추월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물이 확 끓으면서 이준석 후보로의 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저희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대선 하면은 뭐 여야 후보들이 다 같이 뭐 충청권을 공략한다거나 뭔가 캐스팅 보트가 될 만한 지역을 가는데 이번에는 보면 영남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다들 TK부터 가시고 뭐 TK, PK 지역에 좀 공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민주당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제 영남에서 표를 좀 많이 가져오겠다 이런 것 같은데 네. 개혁신당이 보시기에는 영남 표심 지금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대구 경북의 유권자분들 뭐 부산 경남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약간 붕 떠 계세요. 이게 무슨 마음을 얘기냐면 정하지 못하고 실망감도 굉장히 크고요. 좀 무기력해 하고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딱 봐도 지금 전체 판세를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지금 대선이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 뽑았나? 예. 그리고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표에게 못 이기나?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이준석 후보도 예비 후보 단계에서부터 TK에 제일 먼저 가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TK가 뭘 잘못했냐?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비상계엄 할 줄 알고 뽑았냐? 이준석 후보도 뭐 양두구육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받지만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예.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그리고 일이고. 그때는 정권 교체 열망이 컸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TK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로는 대선 이기기 쉽지 않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하다라는 걸 빨리 알아보고 빨리 선 긋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맞서 싸워온 예. 이준석과 개혁신당으로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드렸던 것이고요. 네. 뭐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 저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냐? 대구 시민들한테도 여쭤보면 단 한 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만나봤거든요. 명확하게 말을 못 하나요? 제가 심지어는 뭐 이게 누구라고 공개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런 얘기해봐도 단 한 분도 저한테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한 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새 이준석 후보도 대구 경북 뭐 PK에서도 김문수 후보 찍으면 안정적으로 2등한다. 이게 사표다. 대선에서 네. 2등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 그런데 이준석 찍으면 3등할 수도 있지만 대역 전국으로 1등할 수도 있다. 이런 후보 찍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대구 경북에서 예. 이번 선거를 좀 포기하시지 않고 어떤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열심히 TK, PK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이재명 후보도 포착하고 이번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파고들 틈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 뭐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전체 또 국민의힘이 얼마나 네. 허약한가. 예전에 이준석 후보가 연전연승할 때 막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도 압승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휘했던 민주당을 꺾 압도할 때 네. 전선이 어디였습니까? 경기도였어요. 세종을 이기고 막 이랬어요. 네. 그게 전선이 밀리고 밀려서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낙동강 방어선까지 사실상 완전히 후퇴한 그런 상황이 된 거다. 그래서 네. 아무튼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TK 방어하기도 급급한 지는 정당 지는 후보가 됐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